여러분, 대기업들이요,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2년 새 시총 상위 20개 기업의 현금 보유 증가율입니다. 시총 상위 20개 기업이면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금 보유 증가율이 28.1%입니다. 엄청납니다. 왜 이들은 현금을 쌓아갈까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 시장에는요, 이자를 많이 올렸어요. 대출 이자도 많이 올렸고. 그런데도 고용지표가 괴물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수치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1월에 51만 7천 명, 2월에 31만 5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제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 50을 넘지 못했어요. 네, 1월, 2월만 하더라도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46, 47을 기록했거든요. 지금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48에서 49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50이 기준점인데 50보다는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멀었다는 이야기는 제조업에서 이자 앞에 장사 없단 말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도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제조업이 돈이 없어서 예금한 돈을 끄집어내서 회사 관리를 하는데 쓰고요. 또 이자를 내는데 쓰고요. 회사 운영 관리를 하는데 쓰고요.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예치금을 빼서 회사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치금을 빼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데서 빼니까 실리콘밸리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SNS로 소문을 타면서 폼뱅커런이 일어나서요. 44시간 만에 파산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결국 말입니다. 제조업은 지금 어렵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자를 갚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현금 쌓자, 현금 쌓. 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죠.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2020년에 97조 471억 원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예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보세요. 124조 3,383억 원입니다. 무려 2년 새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28.1%, 27조 2,91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대기업들은 위기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총 20위 이상의 기업이다. 이러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굴지의 기업 밑에는요. 경제를 연구하는 기관 내지는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현금을 쌓아라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천재급들 많거든요. 삼성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이런 데만 하더라도 천재급들 천지입니다. 그들이 연구를 해서 그룹에다가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현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모두가 현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란 놈이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단기 차입금을 땡깁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도 여러분 적지 않아요. 1조 7,646억 원을 땡겼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많이 땡겼습니다. 가장 많이. LG에너지솔루션도 6천억 원이나 땡겼어요. 단기 자금을. 단기 차입금. 이것은 여러분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땡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흰남노인가요? 예, 포스코를 강타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비하자고 지금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데는요. 철강이라는 게 여러분 경기의 바로미터거든요. 경기가 좋다면 철강이 많이 팔립니다. 근데 경기가 나쁘다면 철강이 덜 팔립니다. 실제적으로 철강이 덜 팔리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전자도 계열사 차입을 선택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를 빌렸습니다. 20조. LG 디스플레이도 LG전자에 1조를 빌렸습니다. 1조. 이게 계열사 간에 돈까지 빌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투자를 위해서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든 지금 돈을 빌린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시장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뭐 삼성만 하더라도 투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삼성이 현금 부자라고 늘 알고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다가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회사차 시장에 나와서 삼성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삼성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순간 삼성이 어렵다 이 말을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LG 디스플레이도요. 이게 뭐 회사채를 발행해도 되겠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이자만 하더라도요. 지난해 말에 AA-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는 5.24%입니다. 그런데 계열사한테 빌리면 그보다 좀 더 싸게 빌릴 수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계열사한테 빌릴 때 4% 내외입니다. 4%, 4.6%? 아마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빌린 20조의 금액은 4.6% 적용을 했을 겁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현금을 쌓는다. 이것은요. 저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전년보다 더 늘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27.28%나 늘렸습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은요. 49조 6,807억 원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9.96%를 늘렸습니다. 20조 8,648억 원이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세요. 178.86%를 늘렸습니다. 9조 4,790억 원까지 말입니다. LG화학도 125.96%까지 늘렸고요. 그래서 8조 4,978억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앞서 제가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요. 5조 9,379억 원으로 362.86%를 늘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상보다가 위기의 어떤 징후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위기의 징후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을 현금을 쌓아라 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경제 위기라는 것은 요즘 같을 때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복합위기 상태니까요. 이게 뭐 언제 어느 때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눈에 뻔히 보이는 위기가 우리를 들여받을지 모르고요. 또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것. 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바로 블랙스완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시장의 위기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기업은 미리미리 준비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지만 그래도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조차도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도 현금을 쌓아가는 것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